국세청이 큰 소송에서 패배를 하면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담료를 한 반값으로. 빌딩모드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세무회계 피승의 대표 세무사님 황범석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가족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범석 세무사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율촌이라는 곳에서 대기업 사주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관련된 구조 짜는 일을 하다가 국세청에 입사했고,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분당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에 있는 조사관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직을 맡고 이제 개업한 지 1년 갓 지난 신생 대표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참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실 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법인 설립할 때 본인 혼자 주주 들어가기보다는 가족분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분들을 주주로 형성해서 가족법을 만들고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데, 최근에 제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에서 지분 넣고 하면 나중에 증여세를 맞는 거 아니냐. 비슷한 얘기를 듣고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주주 자본금 형성할 때는 다 소득 증명이 되는 금액만큼을 투입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나중에 때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내야 됩니까? 안 냅니까? 이것도 사실 컨설팅이죠. 가족을 섞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컨설팅인데, 컨설팅에서 과세 리스크가 제로라는 건 없습니다. 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빌딩을 취득하는 법인을 만든다면 두 가지 과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건데, 직업, 연령, 재산 상태로 봐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뭐 돈을 빌리든 증여를 받든 정보를 받든 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재산 가치가 확 늘어나면은 그럼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가된 이익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세법에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마 이 규정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문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증여세 포괄 규정이라고 2004년도에 사실 대한민국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가장 발전시킨 조직이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사실은 삼성에서 삼성에서 증여 컨설팅 계속 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최초에 받은 돈은 64억에 불과했습니다. 그 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히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걸 뒤따라가면서 이것도 막아야지, 이것도 막아야지 하다가 이제 손을 들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 뭘 하냐면, 야, 난 모르겠고 어쨌든 너가 돈 받아서 이익이 됐으면 그거 과세할 수 있게 할게. 이게 증여 포괄주의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자산의 증가, 두 번째 증여 포괄주의, 이 두 가지 다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부터 증여 포괄주의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포괄주의는 사실 법원에 가면 거의 다 깨집니다. 깨진다는 게 왜냐하면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수 있죠. 근데 과세했을 때 납세자가 이거 부당한데? 하고서 다투는 거 이제 불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이라는 뭐 이제 행정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게 되죠. 과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냐 낮냐가 되게 중요한데, 증여 포괄주의 같은 경우는 뭐 나 모르겠고 그냥 증여받은 거 있으면 과세할게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이고,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세금이 그렇게 과세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증여 포괄주의는 과세 유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불복하고 조세심판 가면은 납세자, 즉 국민이 이긴다는 얘기죠?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높다. 그래서 이제 증여 포괄주의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뭘 말씀드리냐면,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서 재산 가치가 확 증가해. 근데 재밌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신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야? 첫 번째가 개발행위 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개발행위 등. 개발행위 등. 그래서 보통 말하는 시행이죠. 시행인데,
이게 쟁점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왜냐면 야 그럼 시행의 범위가 뭐야? 어디까지가 시행의 범위야?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점은 뭐냐면 가족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인이 뭔가 시행을 해서 가치가 빵 떴어요. 그러면은 주주가 돈을 번 건가요? 벌었죠, 예. 아니요. 주주 돈이 없어요. 법인이 벌은 거죠. 근데 법인이 번 걸 주주가 배당받으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렇죠. 주주가 번 거죠. 그쵸.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법인의 주식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법인 일단 그쵸. 주주 손에는 돈이 안 꽂혔어요. 배당도 예, 안 받았어요. 그럼 단순히 주식 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간접적인 이익이거든요.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야. 두 가지가 항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게 작년 말쯤에 정리가 됐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대법원의 판례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반대문이 나왔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간접적인 이익, 주식가치 증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졌어요. 주식가치 증가도 그 이익의 상승분과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면 주식가치 증가도 이익이지. 언젠간 배당 받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취지로 어쨌든 국가가 이겼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실제로 개발을 한 거였어요. 개발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판 거였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 네, 화학공장인데 화학공장을 확 짓는 순간 공장 돌아가면서 가치가 확 뛰게 되거든요. 법인의 가치가. 그러면 공장을 진 행위가 개발 행위에 들어가느냐 갖고 다툰 거예요. 네, 분명히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완공해서 가치가 확 올라갔는데 공장이 진 게 개발 행위냐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한 해당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발 행위라 함은 고시, 공고증이 뜨는 것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고시를 하잖아요. 신구청에서. 최소한 그거 이상 되는 거야지 아니면 그거랑 비벼볼 만한 사이즈여야 되는 거지 단순히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이걸 개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공장 진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 증여세 과세는 무효다. 아, 그래서 시행하시는 분들은 네. 과세를 해야 되고 네. 세금을 더 증여세 내야 되고 네네네.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들은 과세를 안 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면 개발 행위 등이라는 그 사이즈가 최소한 고시 공고가 있는 사이즈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빌딩 질 때 저희가 고시 내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해야 고시 때리고 공고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토지에다가 빌딩 짓는 것만으로는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해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단순히 꼬마 빌딩을 짓기 위해서 가족법인 설립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꼬마 빌딩을 신축 네. 또는 리모델링 네. 그걸 해서 나중에 팔아요. 네. 시세 차익을 많이 봤어. 이런 것들은 현재 법을 판단해 봤을 때는 네. 과세를 못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는 할 수 있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과세는 할 수 있지만 과세 유지가 끝까지 될 거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되게 핫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의 범위 이런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판례가 생긴 거니까 조사 대응을 하든 불복을 하든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납세자들한테 유리한 어떤 판례가 생겼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 고객분들한테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과세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증세법은 이제 삼성에서 계속 발전시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세청이 큰 소송에서 패배를 하면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과세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쟁점이 생길 겁니다. 그럼 간접적 이익을 어디까지 봐야 되지? 이것도 간접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과세를 늘려갈 거고 1패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 행위 등 사이즈가 큰 시행 같은 거 막 고시 공고 나는 거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또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해가지고 개정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네. 뭐 과세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이번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다주택자였던 사람들은 제껴놓고 새로 다주택 되는 사람만 더 해. 과세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든 다주택 다 했으니까. 예. 부칙이란 걸 정하게 돼 있는데 정권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물론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어쨌든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뭐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저는 네. 나중에 과세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벌었으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시행이든 꼬마 빌딩 매입해 개발을 하든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 하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차익을 봤으니까 거기서 일부분을 내는 거니 아예 시작을 안 하면은 그런 차익도 볼 수 그럼요. 없으니까. 아니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탈세하시는 분 사이에 그냥 네. 절세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절세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하게 세금을 적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이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탈세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합법적인 납세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결국에 대척점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면 나 세무적으로 이제 이슈가 생기면은 세무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막으면 됩니다. 사항이 있으면 방사가 있고 어쨌든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저도 사업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세무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지르기 전에 준비하고 저지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다 파악하고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세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세무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뭐 빌딩 모드 영상에서 보고 연락이 뭔가 이제 좀 있나요? 그럼요. 예. 그럼 저희 상담료를 한 반값으로. 상담료 반값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되게. 저희 상담료를 한 반값으로. 어쨌든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우리 황범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